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외에도 다른 작품을 읽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농담과 더불어 정체성이라는 소설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오늘은 이 정체성에 대한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할 작품일 것 같아요. 뭔가 자신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고 또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사실 이건 우리가 젊음이 곧 권력인 세대에서 살고 있는 한 필연적인 거겠죠. 아무튼 나이 듦에 대해서 조금 울적함을 느끼는 여성분들에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저는 강신주의 감정 수업에서 이 책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그 작가님이 설명해 주시는 플롯에 푹 빠져들어 바로 구매를 해버린 작품이기도 해요. 스포를 당하고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아하는 최애 소설로 등극할 정도로 아주 훌륭한 작품입니다. 내용상 연상연하 커플의 연애 감정이 주축을 이루고 있는 소설 같지만 실은 제목에서 말하는 정체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심도 깊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한 인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요소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지에 대한 쿤데라만의 철학이 주인공들의 대화 속에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가장 크게는 나이와 젠더, 그 외에는 죽음, 직업, 우정, 타인과의 관계, 기억,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한 인간을 구성하는지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다른 소설에 비해 짧지만 다루고 있는 내용만큼은 전혀 가볍지 않은 그런 작품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간단한 줄거리 소개를 해드릴게요. 스포가 있는 부분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 테니 제 리뷰를 끝까지 다 들으시는 것보다는 이 작품의 플롯을 발견하는 마음으로 직접 읽어보시길 강추할게요. 주인공은 단촐합니다. 이제 늙어가는 여자 샹탈과 그녀의 연하 애인인 장마르크인데요. 이 둘의 나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회적인 연령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샹탈은 이미 결혼을 한 번 했던 경험이 있고 그 경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5살이 되던 해에 죽고 말죠. 그 일을 계기로 샹탈은 남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자신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장마르크를 만나게 된 것이죠. 샹탈은 문득 어느 날부턴가 자기가 더 이상 매력적인 여성이 아니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녀는 자신의 애인인 장마르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젠 더 이상 남자들이 날 보지 않아 라고요. 이 말을 들은 장마르크는 충격에 휩싸입니다. 샹탈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그녀의 아름다움을 칭송하는 그는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그는 당혹감을 느끼지만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샹탈에게 익명의 편지가 도착하게 되는데요. 그 속에는 샹탈을 연모하는 마음을 담은 남자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샹탈은 누군가가 자신을 놀린다고 생각하며 그 편지를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데요. 그리고 얼마 뒤 같은 익명의 누군가에게서 샹탈에게 다시 구애를 하는 편지가 오게 되죠. 샹탈은 그제서야 이 편지를 쓴 사람의 마음이 진심임을 알게 되었고 그녀만의 비밀을 간직하게 됩니다. 그녀에게 편지를 보낸 남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다시금 그녀에게 생기가 돌게 하는 일이 되죠. 편지의 남자는 그녀가 맨 빨간 목걸이를 칭송했고 그녀는 예전보다 더 자주 그 목걸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매무새에도 더 신경을 쓰게 되죠. 여느 때보다 더 활기찬 그녀의 모습을 연인 장마르크는 의아해합니다. 그녀는 편지를 보낼 가능성이 있는 남자들을 하나 둘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번번이 그들은 편지의 송신인이 아니었어요. 소설의 매력을 그대로 느끼고 싶다면 여기서 제 영상을 멈춰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샹탈은 마지막 편지에서 이상한 점을 느낍니다. 필체가 자신에게 익숙한 것이었던 거죠. 바로 애인인 장마르크의 글씨체가 약간 변형되었을 뿐 틀림없이 그의 글씨체였다는 거였어요. 그녀는 복잡한 마음에 사로잡힙니다. 장마르크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샹탈은 자신의 시선에서 그의 행동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녀는 늙었고 바람의 여지를 주는 함정을 팜으로써 그녀를 떠날 구실을 만들었던 거라고 받아들이고 맙니다. 하지만 장마르크는 그런 생각이었을까요? 그의 속내는 완전 달랐습니다. 그는 늙었다고 우울해하는 연인의 모습이 안타까웠고 그녀가 여전히 아름답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 그 편지를 썼던 것이죠. 처음에는 샹탈이 그 편지를 자신에게 보여주며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이 모든 자신의 계획이 하나의 해프닝으로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상과는 달리 그녀는 그 편지를 장마르크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는 샹탈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게 되었고 계속해서 이런 행동들이 이어지게 된 것이었어요. 여기서 재미있는 건 장마르크의 심리 변화예요. 장마르크는 편지에 자신이 선물해준 빨간 목걸이를 찬 샹탈의 모습을 숭배합니다. 그런데 그 후 샹탈이 여느 때보다 더 자주 그 목걸이를 하는 모습을 보고 묘한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결국 장마르크는 다른 남성이 아닌 자신이 창조해낸 가공의 인물에게 질투를 느끼게 되는 아이러니를 드러냅니다. 이 묘한 심리의 변주곡 속에서 샹탈은 장마르크에게 실망을 하게 되고 런던으로 떠나게 됩니다. 결말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시종일관 3인칭 시점에서 흘러가던 소설이 갑자기 나라는 화자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 모든 상황을 관조적으로 봤던 것 같은 상황으로 끝내버리게 되는데요. 이 결말을 보면서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은 이 결말을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좀 궁금하네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쿤데라라는 소설가가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나이 들어가는 여성의 심리를 이렇게나 잘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것에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어요. 원래 나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정체성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잖아요. 어찌 보면 젠더, 나이, 직업 요 세 가지가 인간을 이루는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면면에 대해 작가가 자신의 생각을 잘 드러낸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쿤데라를 참 좋아하지만 이 작품은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작품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